안녕하십니까. 김진철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 고령 환자의 최소 침습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고령화의 추이 또한 급속도로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원했던 환자의 분포를 저와 지인 두 분의 치과의 분포를 보면 농촌에 개원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50세 이상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비율이 대도시에 개원하고 있는 두 분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봤을 때 향후 앞으로 이 50세 이상, 60대, 70대 이런 환자들이 앞으로 더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흔히 우리 치과에 방문하는 노령 환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전화기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돈이 없습니다. 또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보험이 안 되고 유지 관리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 이런 치아들 전부 발치하고 총이치로 간다 했을 때 환자는 발치도 거부할 거며, 어, 틀니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게 컴플레인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차라리 대학병원으로 리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환자는, 또 다른 환자는 돈은 있지만 이렇게 뼈가 없는 환자도 있습니다. 또 치과의 치료에 굉장히 겁이 많고 빠른 치료 기간과 최소의 치과 내원 횟수를 원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타 병원에서 광범위한 고리식을 받고 10개씩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성 보철을 권유받았지만 비용이, 비용을 줄이고자 저희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해달라고 오셨던 분입니다. 젊은 환자지만 상악 좌측에 치적으로 광범위한 흡수로 안모가 많이 꺼져 있고,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술과 또 임시치아를 고리식을 했을 때 유지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악의 안모 개선과 함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악의 MARPD하고 하악은 8개만 심어서 픽스드 보철을 권했지만 이미 환자는 고정성으로 상담을 받고 왔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만약 이런 환자를 끌고 치과에서 간다면 정말 많은 노력과 또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픽스드로 고정성 노출이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치료 계획에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자를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 어떨까요? 최소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부치부에 수직적 지지를 확보한 후에 벤처를 한다면, 물론 이게 완전한 치료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쉽게 치료하고 기존의 덴처로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이러한 치료를 갖다 매직화를 이용해서 한다면 고령 환자에게 최소 침습적인 보철과 저작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무치학에서 로케이터 오버덴처를 퍼스트 초이스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로케이터는 싸고 유지력도 괜찮고 악강 공간이 적어도 가능하고 또 교체도 용이한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 환자가 이렇게 많은 골 흡수를 보였습니다. 불과 한 6, 7년 정도 됐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이 환자는 진단에서부터 저는 미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3번을 발표를 하고
나머지 세 곳에 매직코어를 식립해서 밀드바 오버덴처를 제작을 했습니다. 매직코어만 가지고 보초를 했다면 용이하게 패스 핏을 얻기 용이하겠지만 본레벨 임플란트에서는 이 어버트먼트가 제 위치에 정확히 앉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벗을 끼워 넣고 이 본레벨 임플란트만 세멘테이션을 통해서 픽처에 메소스트럭스를 정착할 수 있었고 향후 밀드바가 유지력이 저하될 걸 대비를 해서 클립 형태의 유지 장치를 미리 제작을 해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밀드바 오버덴처를 하고 치료를 종료를 했습니다. 음, 로케이터 오버덴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술자와 환자에게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패스를 정말 정확하게 심어야 되고 틀니를 총위치에 준하게 정말 잘 만들어 줘야만 유지가 오래될 거고 또 대합치의 상태도 종이치가 아닌 경우에는 저는 요즘은 로케이터 오버덴처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MARPD의 적응증은 케네디 클래스 1, 2라든가 롱스팬 케네디 클래스 3나 4 치료제가 심하게 흡수된 경우 엇갈린 교합, 소수 잔존치의 경우에 또 고정성으로는 안모 지지를 얻을 수 없는 환자,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의 적응증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고, 즉 어려운 틀니에 보다 쉽고 유지 관리가 간단한 임플란트, 즉 매직코어를 이용해서 매직코어 어시스트 리무버블 파셜 덴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일단은 전략적으로 거리 충분한 곳에 식립하고 그 위치는 대합체와 교합되는 부위에 또 일직선이 아닌 AP 스프레드를 넓게 해서 사각형 지지를 얻게끔 되도록 식립을 하는 게 좋겠고 일반적으로는 소구치부에 식립을 하지만 요즘은 가능하면 4, 6번을 식립해서 스플리트 3번 브릿지를 한 후에 RPD를 하는 경우를 더 즐겨합니다. 수술 시에는 매직코어 간에 평행하게 식립하고 곁면에 수직 식립을 하는 게 좋겠고 식립 깊이는 임시 덴처도 있고 대부분 경우 패스를 전체적으로 막히기 위해서 커스텀 어봇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버스트가 전치부에 준하게 약간 깊게 식립하는 게 좋겠고 상악에서는 크라운을 스플린트를 하고 최후방 지대치의 대칭성을 고려를 해서 어, 편측 저작에 따른 치료제의 흡수를 방지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 환자의 임시적인 저작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템포라리 임플란트의 사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철적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RPD의 기본 원칙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오크루살 레스트를 크게 팔 수 있고 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임플란트에서는 더 부각이 되겠고요. 스트레스도 브레이커를 장착을 하고 우치상은 연장을 하되 좀 과도한 연장을 피하고 또 우치의 찰탁 교육을 통해서 크라운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주기적인 첨상과 교합 조정을 시행을 합니다만 MARPD에서는 크게 첨상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지력과 공간을 고려해서 어버트먼트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 사실 MARPD나 IARPD에 대해서 많은 참고할 만한 문헌은
없고 우리나라가 많이 보험 관계 때문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것들은 이러한 책들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견치까지만 있는 한쪽에 임플란트를 두 개 심어서 양쪽에 소구치 지지를 확보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겠고 어, 한쪽만 남아있는 잔전치에서 임플란트를 심어서 양측 지지를 에, 확보해서 덴처를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악 케이스에서 4개의 임플란트를 매직화를 심고 임시 덴처를 위해서 매직화의 외력이 가하지 않도록 어, 공간을 확보하고 티슈 컨덴서를 사용을 해서 덴처를 장착을 하고 어, 중심 교합뿐만 아니라 측방에서도 매직화가 간섭받지 않도록 충분한 릴리프를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덴처를 유지를 시켜주면 좋겠고 정 매직화에 대한 외력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덴처의 매직화 파트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는 방법도 가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측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MARPD를 제작을 했고 늘 그렇지만 이렇게 만족을 하면 환자는 다시 상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다시 이렇게 고정성으로 잘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6년 3개월 후에 에, 양호한 방사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 환자는 상악은 총이치지만 하악에서는 잔전치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잔전치의 레스트와 인사이살 레스트를 추가적으로 삭제를 한 후에 최후방 붙이부에 매직화를 한 개씩 심어서 벤처의 에, 크라운이 교합면에서만 스탑을 주고 측방에서는 접촉하지 않도록 구사를 스탑만 부여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던 환자입니다. 또 어, 기존의 본레벨 임플란트하고 컴바인해서 좌측 부위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유지력을 도움이 주는 게 아니라 단지 서포트를 줘서 조직이 눌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환자고 이런 상태에서 교합평면과 교합 거상을 위해서 전략적인 발치를 통한 매직화를 식립하고 전체적으로 토러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 서저리를 했었고 임시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이렇게 식립하고 롱스팬이었기 때문에 템포라리 덴처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덴처가 나오면 교합 조정을 시행을 했고 최종 의치를 완성을 했고요. 치료 전과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5년 10개월이 지났을 때 임시 임플란트 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임플란트가 인다이렉트 리테이너의 기능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어, 6번 브릿지를 제작을 하고 상악 총위치에 대합되는 RPD를 장착했는데 이런 경우는 항상 컨비네이션 신드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벤처의 조절과 교합 조정과 릴라이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악 전치에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두 개의 크라운을 스플리트 바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 어, 임플란트 패스에도 별로 구애를 받지 않고 우치의 회전 운동도 크게 방지하면서 첨상 크게 필요 없고 또 환자의 만족도도 높지만 치아의 배열 공간은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경우에 하악의 양측 전체에 예우가 좋다고 조일이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이렇게 텔레스코픽 덴처를 장착했던 환자인데 그러면 매직화에서도
이렇게 엇갈린 교합이라든가 소수 단전치라든가 치주력이 약한 치아에서 텔레스코픽 덴처를 제작을 해보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어, 이런 더블 크라운을 가지고 있는 귀금속으로 어버트먼트나 크라운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어, 메탈로서 제작을 한 이렇게 더블 크라운 형태의 덴처를 제작했고 유지력은 이 핀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유지력을 조절할 수 있겠고요. 자, 의료 급여 1급 환자가 내원을 하셨는데 환자는 구취 지지가 없고 VD가 낮고 또 상악은 플래비 티슈 전치부는 플래비 티슈가 있었으며 VD가 낮았기 때문에 구강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립 위치를 전치부가 아닌 이 환자에게 구치부에서 한 개씩의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버티컬 스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덴처를 제작을 했었고요. 자, 동기 원장님이 소개시켜준 케이스인데 젊으신 환자지만 아파린을 복용을 했고 동기 원장님이 악관관계가 굉장히 클래스 3이기 때문에 아파린을 중단을 하고 저한테 내원을 했지만 저는 이 환자에게 이런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 침습적인 수술을 통해서 매직화를 식립하고 젊은 환자이기 때문에 안모 신미성을 위해서 클래스프가 없는 덴처 그리고 최소 내원 횟수 그리고 우수한 저작 기능에서 리지드 서포트를 하고 유지력을 고려해서 교체가 용이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밀드와 오버 덴처에다가 에드톡이라는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벤처를 상악은 제작하고 하악은 고정성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태치먼트를 장착을 하기로 했고요. 첫 내용 당일날 바로 하악은 발치하고 발치 식립하고 상악에는 246번의 가이드 핀을 꽂고 바로 식립을 했고 에, 두 번째 네온 때 식립하는 날 바로 인상을 떴기 때문에 매직화는 최종 보철물의 마진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네온 시대 하악에는 파이널 보철물을 장착을 했고요. 상악은 임시 덴처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드바를 제작하기 위해서 인상을 체득을 해서 세 번째는 시에 시야를 체득을 하고 네 번째는 시에 밀드바를 시적을 하고 그다음에 덴처를 다섯 번째 네온시에 덴처를 시적해 봤습니다. 이런 악관관계 때문에 상하게는 RPD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네온시에 의치를 완성된 의치를 밀드바와 함께 구강 내에 장착을 하고 덴처를 끼운 다음에 환자의 에, 교합 조정을 해서 클리니컬리 마운트를 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약 30분만 커피를 마시고 오라고 하고 클리니컬리 마운팅을 해서 교합 조정을 하고 최종 보철물을 장착을 했습니다. 단체를 끼울 때의 모습이고요. 단체에 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합심, 예, 벤처와 관련된 것은 교합 조정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전에 안모가 비심리적인 환자를 이렇게 덴처를 끼웠을 때 젊은 환자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고 약 3년 후에 광주에 제가 강의하러 가는 일이 있어서 이기세 원장님 병원에서 환자를 불러서 이렇게 CT를 체크를 해봤을 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단지 대합치 하악이 지르코니아가 파절 이슈가 있었지만 동계신 김은순 원장님께서 리페어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작 기능이 우수했기 때문에 덴처가 뭐냐 하악이 지르코니아가 파절했다고 생각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원장님들은 IARPD라고 해서 본 레벨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RPD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직코어를 이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침습 수술로 단계별 한 번 내원시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덴처를 낄 때까지의 치료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렇게 뇌졸중 환자가 종이치와 끼고 있어 과하게 RPD의 지리치들이 이렇게 썩어서 어, 매직코어를 식립을 하고 식립 당일 인상을 뜨고 RPD를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을 한 후에 환자에게 CR 바이트를 떠서 클리니컬 리마운팅을 하고 이 덴처를 제가 환자에게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8일이었습니다. 식립에서부터 시작해서. 기공수와 잘 협소를 한다면 고령 환자에게 빠른 저작 기능을 약 한 3주 정도면 충분히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립에서부터. 자, 그렇다면 식립 위치입니다. 자, 그렇게 빨리 덴처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환자에게 이게 어제 수술하셨던 환자인데요. 장악 은총이치 임시로 보험을 적용을 해서 총이치를 제작을 해드리고 추후에 상하게도 MARPD를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4, 5번에 식립을 하면 덴처를 보다 더 빨리 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발치화 부위에 발치했던 부위에다가 판익을 만들면 이 판익 부위가 힐드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4, 6번을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치유 기간이 길겠지만 환자의 발치화가 꺼지지 않도록 이전 걸로 발치화를 채우고 이 환자는 제가 35분에 식립을 하려다가 발치화 부위로 드릴이 픽처가 이렇게 밀려서 다시 초기 과정으로 얻기가 어려워서 36번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다 빠른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파닉 부위가 중간에 있지 않게 제작을 하는 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서베이드 크라운 후 정하관 장착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재현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덴처를 제작할 때 서베이드 크라운을 보통의 IARPD 같은 경우는 크라운을 장착을 해놓고 그때 인상을 떠서 덴처를 시작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금방 식립한 임플란트가 바로 이렇게 로딩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또 임시 덴처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매주카로 MARPD 할 때는 에, 최종 의치와 지대치 크라운과 어버트먼트를 모두 세팅 당일날 한꺼번에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라운을 할- 해야 될 시기가 최소 4번은 됩니다. 서베이 크라운을 시적을 해봐야 되고요. 프레임을 시적할 때도 어, 크라운을 끼워야 되고, 악스텐처 트라인 할 때, 또 최정우치 장착할 때, 이 4번의, 최소 4번의 타임이 있을 때 모두 다 정확한 위치의 크라운이 제 위치에 장착이 돼야만 이걸 최종 위치를 장착할 때 한꺼번에 장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다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내원하신 날, 소개로 오셨던 환자인데, 내원하시는 날 가이드핀 꽂고 최소침적으로 매직화를 식립하고 바로 인상을 체득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덴처를 만들고 하나는 질치 제작을 하기 위해서 러버로 인상을 뜨고, 자, 임시덴처를 안쪽에 티슈 컨디를 깔아서 환자의 임시로 사용하게 하고, 자, 7주 후에 치은의 치유를 보면 정말 매직과 주변의 잇몸 치유는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치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의치가 장착돼서 지레치와 어버트먼트, 덴처를 모두 한 날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버트먼트, 지레 크라운, 덴처를 한꺼번에 이렇게 끼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언제든지 크라운이 정확한 위치에 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MAD RPD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환자처럼 임플란트 8개면 한 환자의 풀마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른 날, 다른 부위에 엑스레이를, 크라운을 끼우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대치 크라운, 프레임, 악스텐처, 어치 완성시까지 모두 다른, 날 찍고 했지만 모두 다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장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초를,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위치 완성일 날 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연조직 반응이 우수하다 합니다. 자, 상하하게 다 발치를 하고, 환자는 상하계 총위치가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고, 하악만 덴처를 재제작하기로 했는데, 환자는 클래스가 보이는 덴처를 싫어했기 때문에 밀드바 오버 덴처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발치 후에 에, 매직화를 식립을 하고요. 최종 보철물은 밀드바를 장착하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3년 5개월 후에 환자의 CT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3번 같은 경우에 본레벨 임플란트였으면 이 핀스레드가 아마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겠지만 매직과에서는 핀스레드 주변으로 블러드 서플라이가 왕성하게 핀스레드 사이에 공간도 넓고 바디가 작고 안쪽에 커넥션이 있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에, 오버덴처에서 특히 일어날 수 있는 진지바 하이퍼플라지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픽스처 주변에 전혀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염조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치조골 중심 식립에도 안심하고 서베이드 크라운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치과를 다녔던 분이고, 임플란트는 상악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실망을 하셨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 오셨고, 환자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었고, 그렇지만, 어, 굉장히 리치들이 좁고, 잔존 치조골이 많이 부족했던 환자입니다. 환자의 안모를 보면 환자가 60대신데도 거의 80대에 가까운 그런 안모를 보이고 있고 굉장히 표정이 우울해 보이셨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서 8개의 매직과를 식립해서 MARPD를 제작하기로 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덴처를 복제를 하고 마커를 붙인 후에 가이드를 디자인하고요. 음, 자, 위치를 매직화 식립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핀 가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풀 가이드를 정말 아무리 앵커를 박은다 해도 이 좁은 골에 치조골에 제대로 드릴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가이드 위치 잠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핀 가이드를 설계를 했고요. 환자의 가이드 핀을 위치시키고 가이드 핀 벗어나기도 했지만 이걸 참고해서 연조직 확장과 더불어서 비입이 테크닉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이쪽은 술사의 미숙으로 2000rpm으로 식립 모드로 픽처를 였다가 뒷부분에 다시 식립을 옮겨서 식립을 했습니다. 바로 식립을 했고 임시 덴처를 사용하게 했고 수루 6주 후에 이렇게 어버트먼트를 장착해서 덴처를 완성을 했었고요. 환자의 안모를 보면 술전의 안모가 환자의 치료 후에 2달 후에 이렇게 안모가 많이 변한 것을 보고 많은 보람을 느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가 리콜 후에
이렇게 아주 정말 우울했던 환자가 이렇게 인생이 바꿔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됐던 그런 환자입니다.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좁은 치조골에서 BEB 익스펜전과 연조직 확장을 통해서 최소 침수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었고요. 14개월 후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하악에 RPD를 제작하기 위해서 왔지만 기존에 있는 크라운 자체를 제거하기 싫어하셨고 굉장히 위아래 악강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30번대만 매직코어를 식립하고 AP 스팬이 무취약 스팬이 길기 때문에 전치 부위에다가 어, 덴처형 임플란트를 한 개 심어서 인다이렉트 리테이너의 기능을 하게끔 식립을 했고 이렇게 치아에 보철 공간이 좁은 곳에서도 매직과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철을 할 수 있는 것도 보철적인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는 한쪽 손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덴처를 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그 손놀림 같은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덴처를 뺄 수 있는지에 대해 것도 고려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의 기본 크라운에다가 레스트를 준 모습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지레치의 언더 오클루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MARPD를 40번대에다 두 개를 심어서 매직화를 에, 심어서 RPD를 장착했습니다. 자, 우리의 매직화의 보철의 특징이 보철물이 지레치의 크라운이 싱킹 다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RPD의 핵심 기능인 오크살 레스트의 오크살 스탑이 완전히 확실하게 유지된다면 이 덴처는 크게 문제가 없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4년 넘게 환자를 체크를 했을 때 오크살 레스트가 그 위치에 그대로 있고 보철물 싱킹 다운에서 레스트가 떴다면 이 덴처는 많은 불편감을 가졌을 겁니다. 자, 2개월치 보트 세팅 후에 5년 9개월이 지났을 때 구강 내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CT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MRPD의 원리라든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 또 유지 관리 그리고 MARPD로서 얻는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